이번에 소개할 개선 사례는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보행자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죠.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리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기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 여건은 늘 문제로 지적되곤 하는데 이번에 취재한 내용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곳이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이면도로뿐 아니라 통학로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치거나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해마다 500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는데요. 이번에 소개할 곳은 대단지 아파트와 바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. 특히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매일 아침 많은 아이들이 이 길을 지나는 통학로이기도 한데요. 먼저 어떤 상황인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. 네, 400여 세대가 넘는 한 아파트 정문 앞입니다. 이 정문을 나오면 바로 왕복 2차선 이면도로가 길게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이 도로엔 보행로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에 차가 오가고 있고 또 보행자들은 차를 피해 도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그런가 하면 이곳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이 도로는 인근에 사는 아이들에겐 통학로이기도 하고 또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도 되어 있는데요. 하지만 보시다시피 보행자의 안전시설이 없어 늘 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. 네. 이미 이 아파트가 들어설 당시부터 주민들이 이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습니다. 지금 이렇게 화단이 조성이 돼 있고 보행자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좀 어떤 불편이 가장 컸나요? 전체 이제 입주민들이 한 1,000명 이상 돼요. 그중에 여기 초등학교 이하 되는 친구들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이 길을 통해서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인도가 없다 보니까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 차량들이 요 좁은 도로에 이제 교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어른들도 이렇게 조심하는 편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위험하죠. 그래서 뭐 사소하게는 뭐 그냥 가볍게 접촉사고도 부딪히기도 하고. 네, 방금 주민분이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지만 접촉사고도 있었고요. 또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. 네, 이렇게 아파트 정문 도로에 보행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통학과 출퇴근 시간에 차량과 보행자들의 동선이 겹치는 만큼 통학로를 확보하고 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네. 이를 위해 지난 5월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 신청을 한 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청과 또 경찰서,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는데요. 일단 이 직선도로 옆으로 이미 건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따로 보행로를 위한 확장 공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고 계신 이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녹지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조율됐습니다. 네, 보시면은 이 경관 녹지에 그 보행로 폭 2m가량의 보행로를 조성한다는 게 그 계획인데요. 이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들이 뒤섞이는 이곳만이라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계획입니다. 단순히 이제 해결된 민원인 것 같지만 이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기관들의 조율이 필요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럼 계속해서 이 민원의 피의 신청이죠. 그 관할 구청과 관련 기관들의 역할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이렇게 조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녹지가 보행로로 조성되는 공사를 진행하긴 어려운데요. 제가 처음에 이제 동대문 구청부터 설명을 드리면 먼저 관할구청인 이 구청에서 녹지를 보행로로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과 또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반드시 서울시청에 가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때 받을 때의 기준이 쭉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아파트를 전체 몇 세대를 지을 때 녹지 면적은 얼마를 해야 된다, 교통은 어떻게 해야 된다,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따라서 허가를 내준 게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다 물어봤더니 아파트를 지을 때 허가 내준 녹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렵다.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
오늘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조정회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서울시에서 이걸 잘 받아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또 이 녹지에 있는 전신주도 문제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한전의 역할도 필요했습니다. 한전에서는 이곳이 도시관리 계획 변경이 되면 보행로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다른 곳으로 이 전신주를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. 향후에 동대문구청에서 이쪽 녹지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보도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도가 설치되면 저 전주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동대문구청과 협의해서 이설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도로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에서도 이 도로 주변 전반에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네. 이 보행로는 사실 이 경관 녹지 자리에만 마련되다 보니 전체 도로 길이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전멸 신호기, 또 안전 펜스와 유색 노면 포장 등으로 보완한다는 겁니다. 네, 그렇군요. 30여 미터에 이르는 그리 길지 않은 구간에 보행로를 조성하는 일이지만 여러 기관이 합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군요. 네, 이 민원 신청부터 조정안 도출까지 약 6개월이 걸렸는데요. 먼 문제가 아닌 당장 우리, 또 내 문제라는 인식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 단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물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뭐 논쟁도 있었고 뭐 중간에 조사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뭐 약간 이 서로 부서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고 이제 그것을 계속 대화하고 조정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한 길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냐.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. 예. 기관들 설득했었고요. 작은 통로지만 내 자식이 여기를 다닌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적극 설득하고 해결해야 된다. 저는 그런 각오로 임했습니다. 오늘 사례뿐 아니라 이면도로 또 통학로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민원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긴 어려운 게 현실이죠. 무엇보다 우리 동네의 보행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들의 양보와 또 안전운전 습관이 중요하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. 네,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.